요즘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죠. 길가에 배달 로봇도 막 지나가서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면 서빙 로봇은 요즘에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구나 싶은데 대선 후보들도 로봇 산업을 미래 전략 기술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정책 기대감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특정 후보만이 아니라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라든지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네. 자, 과거에는 되게 로봇하면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로봇 기술 상용화가 빨라지면서 자, 그리고 산업 투자 확대까지 좀 기대감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로봇이 원래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요, 사람과 협력하고 심지어 대체하는 형태로까지 진화가 됐어요. 네, 로봇 산업은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 개발을 단계를 넘어가지고 네. 전 세계 산업 구조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 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업의 자동화에 대한 보조 수단에 대한 그쳤다면은 이제는 이제 물류, 의료, 국방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확장되면서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그리고 비용 구조까지도 재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게는 로봇이 이제 인력 대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산성 유지의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 미국, 일본 등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제 로봇 기술 개발과 그리고 생태계 구축에 이제 대규모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트리라든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기업들이 양산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진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상업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 산업은 기술 혁신을 넘어가지고 인력 구조, 소비 패턴, 고용 시장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차세대 산업 성장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화면도 나옵니다만 뛰잖아요. 옛날에는 저 중심을 잡을 수 있어 이랬는데 뛸 뿐만 아니라 덤블링까지 하는 로봇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저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 대신에 로봇이 사람 피부를 쓰고 앉아가지고 이 주식의 발견은 진행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들 정도로 요즘에는 로봇이 안 보이는 분야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제조나 물류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로봇을 적용해가지고 정밀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의 경우는 자체 개발한 로봇을 이제 부품 운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올해 1,000대 넘게 자사 공장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김새부터 움직임까지 사람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AI,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로봇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더 이상 단순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복잡한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 같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F 영화에 보면 정말 로봇인데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이제 로봇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사람 피부 썼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이 테슬라도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벗어나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테슬라는 이제 최근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개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이제 옵티머스가 이제 인간처럼 유연하게 춤을 추고 그리고 향상된 균형 감각과 이제 움직임 제어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발전은 테슬라의 로봇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자율적 작업 수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향후 이제 수백만 대 생산될 수 있고 인간의 다양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영상은 테슬라가 로봇 개발이 이제 단순한 개념을 넘어가지고 실제 상용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1등인가요? 라이벌은 없어요? 이제 라이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오. 보통 그 로봇 하면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중국도 로봇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2천만 원 수준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존재감을 키워왔거든요. 싸네요. 예, 그래서 올해 초 공개한 영상들을 좀 본다면은 유니트리에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G1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얘가 막 뒤로 막 공중제비를 돌고 지금 옆으로 넘었잖아요. 돌고 예,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막 춤도 추고 그러거든요. 와. 근데 이제 보시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저런 춤을 추거나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는 이유가 결국엔 뭐냐? 네. 우리의 로봇은 고난이도 동작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력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 어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더구나 중국이 2025년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 원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서 좀 총력을 다해 이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그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자랑했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세계 2위, 1위, 2위 기업이 나라기 때문에 그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AI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불붙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AI에 대한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네.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가지고 피지컬 AI 영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계나 로봇에 이제 적용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형 로봇으로 이제 정교한 동작이라든지 자율성을 앞세우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유니트리가 저가형 양산 로봇 지원을 선보이면서 상업화에 대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기술의 이제 정밀함을 내세우는 미국이냐, 혹은 이제 보급과 이제 확장성을 내세우는 중국이냐 이런 전략적 접근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경쟁을 넘어가지고 AI가 직접 노동하고 움직이고 실제로 노동을 대체하는 실물 경제로 이제 확장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이 분야는 산업 구조뿐만이 아니라 노동 시장이라든지 국방, 물류까지 아우르는 초거대 산업 전쟁터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싸우고 있는데 특히 휴머노이드 전쟁터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미국과 중국 중 기술력은 어디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는 AI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죠. 네. 그래서 AI 알고리즘과 고성능 하드웨어 기반의 로봇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자, 그만큼 중국은 고성능 로봇보단 이제 가격 경쟁력과 함께 그리고 양산 체제의 구축을 하는 걸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좀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센서나 구동, 모듈에 대한 이런 하드웨어 분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 통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AI 기술도 중국과 비교하면 매우 앞서 있는 만큼 네.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기업들이 피지컬 AI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자체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다 심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피지컬 AI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들고 네네.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이제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자사 AI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센서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젤 로보틱스나 이제 로보스타와 같은 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외부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봇 기술을 축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AI 기반 서비스 로봇 확장에 힘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협동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를 해서 하드웨어 이제 정밀웨어와 이제 모션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이후로 네. 아틀라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용 로봇 개발을 이어가면서 이처럼 이제 인간형 로봇 상용화 가능성을 이제 현실화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제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 로봇이 아니라 네. 움직이는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전략적 투자와 그리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기업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말하신 것처럼 피지컬 AI 시대로 가기 위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전문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죠. 그 인수를 통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에다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 로봇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휴머노이드 개발을 진행한다는 거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아까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 외에도 뭐 로보스타, 베어 로보틱스 등 자 지분 투자와 함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로봇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얘들이 작년 CES를 보면요, 그 이제 로봇 Q9이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이게 AI 에이전트 로봇인데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아틀라스 로봇. 자, 이게 한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굉장히 비교가 되던 로봇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현대차는 올해 연말 안으로 완성차 생산 공정에 좀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예. 자, 대기업이 이제 로봇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가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살 거다라고 소식 들었을 때 사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근데 인수 소식이 들려요. 이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이제 로봇 회사를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로봇 기업의 주가는 단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성장성이 확보되었다라는 거를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성 급등에서는 이제 무조건 추격 매수보다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꼭 체크해 보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보다는 보통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부분이 주가를 이제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지나치게 고평가된다라는 부분에 좀 이제 신중을 기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수 뉴스 자체가 매수 타이밍은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지만은 단기 과열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수한다. 그럼 누구나 다 몰려드니까 단기적으로는 뛸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 조금은 끈기를 좀 갖고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피지컬 AI 패권 경쟁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승리를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뭘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각 기업들이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제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성능이 좋다고 해서 사용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생태계,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애플의 iOS가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네. 휴머노이드도 로봇 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명령만 수행하는 로봇은요, 더 이상 이제 구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네. 이걸 써먹을 수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작동이 아닌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iOS처럼 각 기업들이 좀 자체적으로 OS를 개발하고 네.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속에서 자문역이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쏙쏙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신가요?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주 갑니다. 동메달 뭡니까? 네, 동메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바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35%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은 단순히 투자 이상으로 로봇
산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사는 이제 AI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이제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로봇과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북미라든지 유럽 등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이제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매출 확대와 또한 글로벌 입지에 대한 강화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기대감과 실적 개선이 여기에 상승에 대한 핵심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확보와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부분이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로봇주, 그죠? 어떻게 보면은 동메달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제 은메달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은메달은 신규 상장된 기업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50%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을 좀 집중시킨 종목인데요. 그 배경은 이제 단순한 로봇에 대한 테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이제 해외 기업과 ODM 공급 계약 추진이라는 강력한 이제 실적 기반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기업에 공급되는 이제 중대형 다관절 로봇은 해당 기업 라인업에 이제 비어 있는 핵심 제품군으로 테스트 완료 후에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나우 로보틱스는 이번 계약으로 5년 내에 최대 900억 규모의 이제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기존에 있던 로봇주들은 이제 가지지 못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실적 성장을 통한 추가적인 밸류업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우 로보틱스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술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 이제 3박자를 갖춘 차세대 로봇 투자 유망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 3박자를 제대로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인 나우 로보틱스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은요,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관련 리포트까지 제공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식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전자책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금메달 종목 힌트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로봇 산업 흐름을 이야기할 때 조용히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던 이제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중국계 휴머노이드 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시선을 쏠리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로봇 제조를 넘어가지고 AI, 모터, 제어 기술 등 내재화된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잠잠해 보여도 휴머노이드 양산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때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지금 미리 체크해야 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늦으면 후회한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로봇 산업에서 지금 가장 중심이다,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로봇의 심장이라 불리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 부분에서 이 기업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로봇 원가에서 상당히 상당히 이제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다, 중심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LG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받았고 또 중국계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휴머노이드가 본격 상용화 된다라면은 가장 먼저 주가가 반응할 곳이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단순히 이제 로봇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산업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이고 분석과 투자 관련 리포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